국민의힘에서는 MBC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게 공영방송이 지금 이 선거 시점에 해야 할 일인가? 특히 권영세 의원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칠 것이며 들은 소감은 굉장히 털털하고 솔직한 느낌이고 사실은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랬나. 그래서 한편에서는 약간 안도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 안 하는 캠프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여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최순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게 죄송합니다만 좀 천박하다. 그러니까 이 미투에 대한 인식, 돈으로 회유하고 미투도 돈으로 줬으면 될 텐데 이런 인식이 천박한데? 저는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최순실의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 2 아니냐? 자, 여야 반응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정아 실장님, 천박한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다. MBC를 상대로 한 의견입니까? MBC와 소위 말하는 녹취를 했다는 서울의 소리를 한꺼번에 권영세 본부장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통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취재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적인 대화를 녹취를 떠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열린공감 TV에 넘기고 그거를 축적을 해서 어느 시점에 보도할 건가를 상의하고 어떤 내용을 물어볼 건가를 논의하고 해서 축적된 거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걸 녹취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가진 정치적인 공작 그리고 함정이다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 MBC가 자체적으로 데스킹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취재가 됐고 이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에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통화 내용이 다 방송이 된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 아니었나. 그리고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본연의 검증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방송됐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 두 가지 모두 다 정치적인 공작의 냄새가 충분히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박정희 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건 뭐가 터지건 하면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 전부 정치적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매사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수식어까지 붙여서 그냥 정치 공작이 아니고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없는 걸 튼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냈던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도 아니고 녹음 파일을 입수하는 과정도 위법 사실이 없었고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은 공익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질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의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2월 29일 날 MBC가 이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하는데 12월 29일 이후에 MBC가 김건희 씨에게 12차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7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반론하시라고.
그리고 해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방송에 반영하겠다라고. 근데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MBC가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런 그 해명과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이제 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 사실은 김건희 씨 부인에 대해서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정치하면은 질색이다. 그리고 정치하려면 법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정치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능수능란하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막힘없이 술술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의 정치평론가 수준 이상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투 발언이라든지 또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떠들썩했지만 떠들썩한 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 발언은 없을지는 몰라도 예. 소소하게, 은은하게, 은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적 통화를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공적 의견이 있는 것이면 그것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예. 당연히 보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체가 있다면 정치적 공작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고발 사주권도 그렇고 지금 통화 내역도 사실은 보면은 어제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제 저녁에 집에서 식구들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고도의 뭐 정치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우상호 의원처럼, 현근택 대변인처럼 뭐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뒷선인 것처럼,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할 것 같은 배후 인물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이게 엄청난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MBC 스트레이트가 물론 반론권 얘기하면서 접촉을 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방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식의 반론할 거냐고 건건이 물어봐야 되는데 MBC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반론권 보장해 줄 테니까 우선 통화하고 인터뷰하자. 이거는 또 다른 함정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다음에 또 예고됐던 MBC의 스트레이트가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또 좀 지켜볼 요량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전혀 반론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또 다른 함정이다.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까지 갑니다. 예. 반론권을 보장한다면서 어떤 내용을 방송할지 보도할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이 건이 잘못됐다고 김건희 측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저런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법원에서도 그거는 7시간 45분을 다 녹취를 뜨면서 어떤 내용인지 골라내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법원이 모든 녹취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한 게 아니다. 따라서 MBC가 반론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일부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MBC도 반론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예. 것. 마지막으로 MBC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후보 배우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 자, 대선을 앞둔 이쯤에 저도 뭐 언론 많이 접촉해보고 기자들 많이 압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상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MBC가 정말 공인에 대한 검증을 한 거라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녹취 얘기, 이재명 후보의 형수와 관련한 녹취 얘기. 김혜경 씨도 녹취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조카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 형수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 녹취가 다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보도해야지. 선관위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전체 풀 버전을 방송이 아니라 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대신에 편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 녹취본에 대해서도 MBC는 보도를 해야죠. 그게 국민의 알 권리, 검증의
바른 자세 아닌가요? 왜 이쪽만 검증을 해요? 전 대표님 혹시 네. 이제 야권에서 정말로 공정하려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김혜경 씨 부인의 녹취가 있는지는 전 잘 몰랐는데 김혜경 씨의 녹취도 같이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털어야죠. 예, 털어야죠. MBC가 틀어야 된다? 예, 털어야죠. 근데 형수 욕설하고 털어야 김혜경 씨 되는데 녹취도 털어야 되죠. 예.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는 털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순한 기계적 균형, 이 언론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내용,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앞에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개 활동하고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하고 국민들 만나고 언론에 얼굴을 내보였다면 이런 호기심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뉴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사실은 이것이 일정 부분 공개가 됐었고 최근에는 부산 서면 로타리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형수 욕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반영돼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뉴스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을 때 국민들의 아주 이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방송에서 턴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 욕설이 저도 이제 욕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한 거니까 그것을 방송에서 턴다 그러면 욕설은 방송심의윤리상 털 수가 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뉴스 가치가 없는 이야기,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미 회자되고 어디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뉴스로서의 가치가 예.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씨에게 무려 12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문자를 7번 보냈습니다. 문자 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통화가 되고 답장이 와야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예 문자를 남겨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틀 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익적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자꾸만 그것의 공익성 여부를 따진다든지 그걸 가지고서 악의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데 그것은 과도한 사법부 간섭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저희가 들려드렸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